안녕하십니까. 연사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동석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때 수술명들이 환자분들 설명을 드려도 이름이 생소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수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사실은 같은 종류의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를 할 때 절골술과 그리고 부분 치환술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의에 대한 진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 OECD 이런 데도 다 비교해도 우리나라만큼 전문의를 만나기 쉬운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같은 병원을 가지고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여기를 가고 저기로 가고 해봤더니 의견들이 갈릴 때가 있어요. 누구는 약만 먹어도 된다 그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것은 내 완치를 하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술명이 같으면 그래도 약간 고민이 덜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른 권유가 왔을 때는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엇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골술과 부분 치환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수술 방법이 적용되는 이유나, 아니면 의사들도 왜 이 치료 저 치료, 사람마다 왜 다른 치료를 권유하는 그 이유나, 그리고 어쨌든 각각의 치료를 했을 때 그 수술 이후의 경과, 예후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절골술과 부분 치환술이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어떤 질환에 보통 적용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관절염이 가장 흔한 형태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만 집중적으로 닳는 게 가장 흔해요. 근데 이제 무릎 안쪽에 연골만 닳다 보면은 통상 그 환자들이 오다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면서 체중도 안으로 이동하거든요. 사실 치료하는데 아주 악조건이 되죠. 실제로 바깥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깥쪽은 이제 못 쓰게 되고요. 본인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관절염은 사실 약이나 주사로는 사실 스포츠 활동을 할 정도의 완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다리가 동반된 중증의 그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 치료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수술적인 치료라면 대표적으로 근위, 경골, 외반, 절골술, 말이 어렵죠. 어쨌든 흰다리를, 오다리를 쫙 곧게 교정하는, 뼈를 만져서 다리를 곧게 교정하는 절골술이라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 치환술이 있어요. 부분 치환술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데 무릎의 전체 사이즈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부분 치환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인공관절보다 이 치료들이 조금 더 어렵죠. 절개가 더 작아서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작고,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는 것도 오히려 무릎 전체가 보일 때보다는 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치료죠. 하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큰 건 아니거든요. 섬세한 치료지 대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또 숙련된 전문의가 있을 때는 이 치료는 보통 어쨌든 1시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둘 다 대수술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다른 게 수술이 않고서는 고칠 방법이 없는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환자들이 있어서 이런 수술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도, 그리고 의사마다도 그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 이게 두 치료가 같은 환자분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기준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절골술은 관절염이 심한데, 그런데 이제 오다리까지 심하게 생긴 경우, 적어도 5도 이상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로 다리가 오다리가 되었을 때 일단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도에서 10도 사이에 각변형이 있는 오다리라면은 사실은 부분 치환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들의 사실 어떤 선호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목표로 하는 치료의 목표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절골술은 0.1mm까지 각도를 측정해서 다리 모양을 교정하고요. 그리고 부분 치환술은 인공관절 전체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절개가 아주 작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작아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관절이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노련한 의사여야 이거를 일관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죠. 오랜 논쟁인데 의사들끼리도 이렇게 중간 정도의 각변형이 있는 오다리가 있는 심한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젊은, 그럼 어떤 치료가 더 좋냐? 그건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저희도 매년 학회라면 매년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결론 안 났고, 어느 정도 우위를 나누기보다는요, 사실 겹치는 치료 환자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사의 선호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쪽의 치료는 그 회복의 과정도 다르고 재활의 과정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뭐에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 치료들을 통상 50대 환자들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요즘 50대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중년, 한창 활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할 아주 활발한 연령대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발도 안 썼으면 좋겠고, 한 달이면 멀쩡하게 걸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이제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 내 시간을 들이더라도 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마라톤을 위해서 꼭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거를 이제 원하시는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리죠. 뭐 장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치환술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치환술은 정말 빨리 낫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작은 치료고 일단 인공관절 뭐 부분 인공관절이니까요. 뭐 치아 임플란트처럼 치아 임플란트도 뭐 끼면 바로 고기 씹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치환술로 일종의 임플란트거든요. 그 손상된 관절을 대체하는. 그래서 걷기 시작할 수 있어요. 목발은 뭐 이론적으로는 안 짚어도 돼요. 뭐 본인이 불편하시면은 며칠 정도 지팡이나 보행기나 뭐 목발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꼭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관절처럼 굽혔다 폈다를 재활도 해야 되는데 부분 치환술은 통상은 아주 쉽게 뭐 양반다리나 뭐 쪼그리 앉게 가능할 정도로 굽히는 그 재활이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도배하시는 분들, 뭐 쪼그리 앉기도 해야 되고 서서 뭘 해야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어디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꽃 도매상이 있더라고. 그 무거운 꽃 양동이를 들고 날아야 되고 사실 되게 고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사실 의지가 대단한 분이셨지만 그분들 업무에 복귀까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아주 빨리 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소의 불편이 있었겠지만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절골술이요. 절골술 아주 좋은 치료 맞죠. 다리가 휘었던 거 치 쫙 곱게 모양도 좋아지고 안에 뭐 금속이 뭐 들어가서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절을 다시 원상복구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골술의 장점은 일단 이게 완성이 돼서 완치가 되었을 때 기존에 했던 스포츠 활동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내가 달리기를 좋아했거나 뭐 배드민턴을 좋아했거나 테니스, 뭐 탁구, 뭐 골프, 뭐 아무튼요 그런 거 좋아했을 때 근데 그거를 할 정도로 나와서 뛰어다녀도 괜찮은 그 스포츠 활동까지 가능한 다리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는 자기 관절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사실 스포츠 활동에는 훨씬 유리하죠.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 치환술은 그 일반적인 인공관절과 다르게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뭐 그건 장점이기도 한데 자연스럽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뛰려면 뛸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요. 활동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치환술, 부분 인공관절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점프가 아주 많이 포함된 뭐 농구, 배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를 즐기신다거나 보스턴 마라톤을 가서 뛰어보고 싶으시다거나 북한산을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르내리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좀 말려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수명이 짧아졌어요. 사실 일단 수술을 한번 했으면은 당장에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뭐 과격하다고 그 판단될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이나 활동은 좀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해주시고 뭐 좀 다른 종류의 운동이나 활동을 취미를 가지시는 게 보통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분 치환술. 근데 이제 절골술은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거랑 다르죠. 그 원래 관절대로 이제 복구하는 거에 가깝죠.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뼈를 자르고 쇠로 박아서 고정하는 과정인데 이 뼈를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분리를 했는데 그거를 원하는 각도로 얻기 위해서 벌리거든요. 뼈끼리 멀어져요. 실제로 이제 어떤 과정 자체는 골절과 비슷한데 회복 과정은 근데 골절보다 좀 더 오래 걸리죠. 실제로 더 한 달 반 정도의 목발 사용 기간이 통상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목발을 떼고 나면 이제 걷게는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불편 없이 걷게 될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빠른 사람을 예로 들어도 한 2개월은 돼야 일단 평지를 무난하게 걷게 되고요. 통상은 3개월 가까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분 치환술을 위해서 수명 걱정은 분명 덜 해도 되는 거 맞는데 내가 다시 과거에 했던 만큼의 수준으로 과격한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개월 걸린다. 1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뭐 잘 됐어요. 그래 1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옛날 컨디션으로 제가 날아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 왜 하게 됐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또 다치면 또 고치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겠어요? 예전에 원인이 됐던 운동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취미를 좀 바꾸시는 걸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두 치료 다 같이 그 수명이 도래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가도 두 치료 다 멀쩡한 경우가 많지만 역시 20년, 30년 되면은 망가지는 경우도 인공관절보다는 더 많습니다, 사실. 인공관절은 노인들이 하기도 해서 활동이 적기도 하고 전체 인공관절 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내구성이 더 좋거든요. 나중에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근데 재수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보통 두 치료 다 공이 인공관절로 전체 인공관절 교체하는 치료가 두 치료 이제 재수술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뭐 분명히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치료의 그 기준이 겹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이 치료도 저 치료 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환자분의 니즈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정말로
지금 한창 일하고 계셔가지고 바빠가지고 일을 지금 빨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면은 저는 이제 뭐 치료군이 겹쳤을 때는 부분 시한술 쪽의 치료가 좀 더 적합하다고. 그래서 필요에 맞춰서 치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배드민턴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배드민턴 뭐 모임 회장을 하고 있어서 나 반드시 배드민턴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절골술을 권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관절을 원상복구하는 쪽이 조금 더 스포츠 활동에는 좀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겹쳤을 때는 환자분의 니즈, 필요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의사가 뭐 이 의사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저런 판단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서 아 나한테는 그렇다면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라면 이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사가 하나를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요. 아니 저도 근데 저희들도 정말 환자분이 원하는 그 최선의 결과를 회복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자, 네, 그래요.